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가격 보면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아니, 폰값이 왜 이렇게 비싸? 몇 년 지나면 기술 좋아져서 싸져야 하는 거 아닌가? 왜 최신 폰은 계속 150만원, 200만원 가까이 가는 걸까? 보통 우리는 스마트폰 가격이 비싼 이유를 카메라, 브랜드값, 디자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카메라도 비싸졌고, 디스플레이도 좋아졌고, 브랜드 프리미엄도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최신 폰 가격의 중심에는 결국 반도체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단순한 전화기가 아닙니다. 손안에 들어가는 컴퓨터이고, 카메라이고, 게임기이고, AI 단말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굴리는 핵심이 바로 AP, SoC, 쉽게 말해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성능 칩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상 최첨단 모바일 칩 생산은 TSMC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폰값이 안 내려가는 이유, 정말 TSMC 때문일까? 그리고 더 중요하게, 이 구조를 주식 관점으로 보면 누가 돈을 벌고 있을까? 먼저 스마트폰 가격이 왜 안 내려가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원가를 크게 나누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AP와 SoC, 메모리,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 배터리, 방열 구조, 그리고 통신칩과 각종 센서들. 예전 스마트폰은 성능이 올라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부품 가격이 안정되면서 가격이 내려갈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구조가 다릅니다. 카메라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센서도 커지고, 렌즈도 많아지고, OIS 같은 손떨림 보정도 들어갑니다. 디스플레이는 LTPO, 고주사율, 고휘도, 고해상도 패널이 들어갑니다. 메모리도 128GB가 기본이던 시절에서 256GB, 512GB, 1TB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AP는 점점 더 최신 공정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3나노, 2나노 같은 선단 공정으로 갈수록 칩은 작아지고 강력해지지만 그만큼 만들기는 훨씬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스마트폰 가격이 비싼 이유는 단순히 부품이 많아서가 아니라 모든 부품이 동시에 고급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이제 전화기라기보다 초소형 고성능 컴퓨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고성능 컴퓨터를 얇고 가볍고 배터리로 오래가게 만들려면 결국 칩 성능과 전력 효율이 중요해집니다. 즉, 최신 폰 가격의 중심에는 AP가 있고 그 AP를 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느냐가 가격 구조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왜 하필 TSMC일까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TSMC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삼성 파운드리도 있고 인텔도 파운드리 사업을 다시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첨단 모바일 AP를 안정적으로 맡길 수 있는 회사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3나노 만들 수 있다, 2나노 한다 이런 발표가 아닙니다. 고객사 입장에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첫째, 설계한 대로 성능이 나오는가. 둘째, 전력 효율이 좋은가. 셋째, 수율이 안정적인가. 넷째, 대량 양산이 가능한가. 다섯째,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해결해주는가. 스마트폰 칩은 조금만 전력 효율이 안 좋아도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발열이 심해지고 배터리가 빨리 닳고 성능이 제한되고 사용자는 바로 체감합니다. 삼성 갤럭시 S22 시절 발열과 성능 제한 이슈 이후 S23부터는 퀄컴 스냅드래곤 중심으로 갔고 그 스냅드래곤은 TSMC 공정에서 생산됐습니다. 이 사건이 업계에 준 메시지는 컸습니다. 모바일 플래그십에서는 성능도 중요하지만 전력 효율과 수율 신뢰성이 훨씬 중요하다. TSMC의 강점은 단순히 공장이 크다는 게 아닙니다. 고객 설계를 실제 칩으로 잘 재현해주는 능력, 수율을 안정화하는 경험, 문제가 생기면 엔지니어링 지원을 통해 끝까지 해결하는 대응력, 그리고 애플, 퀄컴, 미디어텍, 엔비디아 같은 대형 고객을 상대해본 양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른 곳이 조금 싸더라도 출시 일정 밀리고 수율 안 나오면 그게 더 비싸다. 결국 TSMC의 힘은 가격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반도체에서 신뢰는 곧 가격 결정력입니다. 그럼 여기서 주식 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TSMC가 독점적이면 TSMC만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밸류체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기업들이 엮여 있습니다. 먼저 파운드리는 TSMC가 대표적입니다. 삼성 파운드리와 인텔은 TSMC를 견제할 수 있는 잠재 경쟁자입니다. 그런데 파운드리가 선단 공정을 하려면 장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기업이 ASML입니다. EUV 장비 없이는 선단 공정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TSMC, 삼성, 인텔 모두 미세 공정을 하려면 ASML 장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선단 공정 경쟁이 심해질수록 장비 기업도 중요해집니다. 다음은 메모리입니다. 스마트폰 가격에서 디램과 낸드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용량이 커지고 AI 기능이 들어가고 고성능 앱이 늘어나면 메모리 요구량도 올라갑니다. 여기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님이 말한 OSAT도 중요합니다. OSAT은 패키징과 테스트, 후공정을 담당합니다. 다만 OSAT이 스마트폰 가격을 한 번에 확 낮추는 해결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플래그십 AP 원가의 핵심은 여전히 전공정, 즉 선단 파운드리 웨이퍼와 수율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OSAT은 가격 상승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패키징 효율을 높이고 테스트 비용을 줄이고
칩과 모듈을 더 효율적으로 구성하면 전체 시스템 원가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즉 OSAT은 폰값을 바로 낮추는 주인공이라기보다 반도체가 복잡해질수록 중요도가 올라가는 후공정수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상의 핵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TSMC가 전공정 병목이라면 OSAT은 후공정 병목을 풀어주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가격 하나를 뜯어보면 파운드리, 장비, 메모리, OSAT, 소재, 기판, 테스트까지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가 보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폰값이 안 내려가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하지만 투자자 관점에서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가격이 안 내려간다는 건 그 안 어딘가에 가격 결정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스마트폰 제조사가 아무리 원가를 낮추고 싶어도 최신 AP를 안정적으로 생산해줄 수 있는 파운드리가 제한적이라면 TSMC 같은 기업은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면 스마트폰 제조사는 저장용량 옵션을 조절하거나 가격을 올립니다. 패키징과 테스트가 복잡해지면 OSAT과 후공정 기업의 역할이 커집니다. AI 서버 수요까지 겹치면 선단 공정 캐파는 더 빡빡해집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업체가 이런 말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우리 폰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칩 가격 좀 내려주세요. 왜냐하면 같은 TSMC 라인을 AI 칩 고객들이 더 비싼 가격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구조에서는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 가격이 확 내려가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현실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저장용량이 조금 늘어나거나 같은 가격에 카메라가 좋아지거나 할인과 보조금으로 체감 가격만 조절되거나 작년 플래그십과 중급기가 가성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최신 플래그십은 싸지기보다 비싼 가격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투자 관점의 결론은 이겁니다. 폰값을 보면 반도체 주식이 보입니다. 스마트폰 가격이 왜 안 내려가는지 보면 누가 병목을 쥐고 있는지 보이고 병목을 쥔 기업은 가격 결정력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파운드리는 TSMC, 대안 경쟁자는 삼성 파운드리와 인텔, 장비는 SML, 메모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후공정은 ASE, 엠코 같은 OSAT 기업들. 물론 이게 곧바로 이 종목을 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식은 밸류에이션, 실적, 사이클, 환율, 금리, 경쟁 구도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산업 구조를 이해하면 적어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누가 가격을 정하는가? 누가 없어지면 공급망이 멈추는가? 누가 대체되기 어려운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투자 아이디어의 출발점입니다. 스마트폰은 점점 고성능 반도체 덩어리가 되고 있고 그 핵심인 AP는 점점 더 선단 공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선단 공정을 안정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곳은 현재 TSMC 중심입니다. OSAT은 후공정에서 비용을 낮추고 병목을 완화할 수 있지만 전공정의 핵심 병목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신 폰 가격은 쉽게 내려가기 어렵고 이 구조를 주식 관점으로 보면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누가 돈을 버는지 보입니다. 결국 오늘의 한 줄 결론은 이겁니다. 소비자에게 비싼 폰값은 부담이지만 투자자에게는 반도체 가격 결정력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스마트폰 가격이 내려갈까요? 아니면 TSMC와 반도체 밸류체인의 가격 결정력이 더 강해질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세요.